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부장님. 주말에도 바쁘셨죠? 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네, 주말마다 이렇게 미국에서 큰 소식이 들려요. 네. 바이든이 재선 도전을 포기했다. 이거는 네. 뭐 단순히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잖아요. 네. 시장에서는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나왔죠. 그 주말 사이에 발표될 거라고 말들은 있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발표되기 전까지 되게 어려웠습니다만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이제 지지를 한다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의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선 후보가 될 걸로 보이고요. 네. 8월 달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또 뽑아야 되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선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니까 네. 트럼프 이제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부통령과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후보의 격차가 30% 이상 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트럼프의 후보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예, 그럼 지금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구간으로 네. 진입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 본 그 코스피 코스닥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땠는지. 네. 네. 전체적으로 지금 IT 관련된 부분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보안의 충돌 문제 때문에 네. 지금 뭐 공항이 마비됐다거나 아니면 전산에 대한 금융에 대한 이슈, 입출금에 대한 마비 상태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큰 이슈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IT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예. 오늘 다시 IT를 굉장히 하락시키는 그런 이슈로 보여되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IT들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코스닥에서는 역시 2차 전지 등을 포함한 신재생 쪽,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는 네. 신재생 쪽에 특히 에코프로 그룹을 포함한 코스닥 쪽의 2차 전지 섹터 등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코스닥 쪽이 2% 넘는 사실 급락세를 나타내는 점도 예.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단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 하나 궁금한 게요. 머스크는 전기차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네. 트럼프는 전기차에 반대하는 진영 쪽에 있잖아요. 근데 왜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일각에서는 뭐 정확한 내용이 알겠습니까만은 뭐 일각에서는 해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러니까 보험 든다? 그렇죠. 보험 네. 드는 거죠. 약간 우리가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으면 뭐라도 하나 이제 묻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한 달에 뭐 620억 정도의 선거 자금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뭐 부인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갑자기 좀 약간 어색한 어떤 동맹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들이 조금 좋았던 이유는 수요가 좋았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로봇이라든지 그다음에 네. 자율주행 이런 어떤 단어가 결국은 요즘에 테슬라의 주가를 움직였지만 네.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오파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이나 신재생, 풍력이나 태양광도 조금 업황적으로는 사실 좀 센티가 좋지 못한 국면에 네.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현실적으로 LG엔솔과 그다음에 GM에 관련된 얼티엄 셀즈 같은 데 부분들도 제3 공장을 다소 좀 지연시키는 이슈가 좀 나왔죠. 그만큼 수요가 조금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역시 수요 부진에 대한 캐즘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좋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GM 같은 경우는 가장 공격적으로 시장을 봤던 회사들인데 애초에 뭐 연간 뭐 30만 대 이상 40만 대 정도 이야기가 됐던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가이던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만 대, 25만 대까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이던스 하향이 나올수록 이와 관련된 양극재라든지 소재 업종들에 대한 현재 포캐스트가 점점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오늘도 네. 2차 전지 소재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부장님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하셨지만 주말 사이에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네. IT 대란이 현실화됐잖아요. 네. 이 여파가 국내 증시에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역시 그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안 업종이라든지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좀 반응을 했습니다. 네. 단지 뭐 이 이슈 때문에 국내 어떤 보안 업체가 갑자기 반사익을 받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테마성 이슈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850만 대 정도의 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잠정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약 1% 미만으로 윈도우 기기가 이야기되고는 있지만 네. 정상화되기까지는 며칠에서 몇 주 정도까지 걸릴 수 있다는 약간의 우려가 있는 거고요. 금액적으로는 약 1조 한 4천억 정도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복잡해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더이트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